안녕하세요. 자전거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자전거 가게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가지 당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마 내가 바가지를 썼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손해를 보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시장은 전문 용어가 많고 기술적인 부분이 복잡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쉽게 속기 좋은 환경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자전거 가게가 그런 건 아니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일부 악덕 가게에서 사용하는 수법들을 알아두시면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실제 매장에서 경험했던 사례들과 고객들이 자주 당하는 바가지 수법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점검이라는 이름의 한정입니다. 몇몇 자전거 가게에서는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바가지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료점검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가져가면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라며 고장난 부분을 과장해서 알려줍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는 100km도 타지 않은 자전거인데도 체인이 늘어났으니까 위험하다,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다 닳았으니까 이거는 교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서 수십만 원이 넘는 정비를 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무료점검에 갔다가 이것저것 만지고 정비하다 보니 결국 30만 원이나 쓰고 나오는 무료라는 탈을 쓴 과잉 정비가 시작되는 거죠. 특히 초보자나 여성 고객들에게 더 심각하게 문제점을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 상태로 타면 정말 위험한데? 라며 불안감을 조성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멀쩡한 부품을 일부러 기름을 묻혀서 오일이 새고 있다고 속이거나 케이블을 느슨하게 조정해놓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잡힌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료점검은 결국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인 셈이죠. 두 번째는 부품 교체 시 터무니없는 공인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일부 매장은 이를 악용해서 과도한 공인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체인 교체 같은 경우 실제로는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인데 맡겨놓고 가라고 하고 나중에 찾으러 갈 때 1시간 작업비를 받는 곳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사례로는 타이어 교체 한 짝에 공인비 5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어요. 아무리 공인비가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타이어 교체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임을 받는 건 진짜 악덕인 거죠. 물론 전기 자전거처럼 구조가 복잡해서 오래 걸리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타이어 교체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정비는 자전거 협회에서 정한 표준 공인비를 받는 게 상식적이에요. 거기다 공인표를 명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가격을 부르거나 이번엔 특별히 깎아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처음부터 바가지를 씌우고 할인한 척 연기한 거죠. 또한 간단한 정비도 전체 점검이라는 면목으로 종합 정비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만 교체하러 갔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전체 점검도 하세요 라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불필요한 부품 교체 권유입니다. 정비를 맡기면 꼭 필요하지 않은 부품까지 교체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초보 입문자 같은 경우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라는 생각에 무작정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타이어가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이거 위험하니까 바꾸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거나 브레이크가 30%만 닳았는데도 이제 교체 시기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체인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체인이 심각하게 늘어진 것처럼 말하면서 이거 체인이 늘어나면 다른 부품도 손상시켜요 라고 하면서 체인링과 스프라켓까지 함께 교체하라고 권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실제로는 아무것도 교체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불필요하게 수십만 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 고객이나 자전거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이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네 번째는 정품이 아닌 부품을 정품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악질적인 경우인데요. 짝퉁이나 호환 부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정품 가격을 받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마노나 스렌 같은 유명 브랜드의 부품들은 중국산 위조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일반 고객들은 정품과 위조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정품 포장지만 바꿔서 완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국산 호환 브레이크를 시마노 정품 포장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죠. 가격은 정품 가격을 받았는데 실제 호환 부품은 정품의 30% 가격이었던 거죠. 또한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유명한 정식 부품을 최저가보다 조금 더 싸게 올리면서 실제로는 유사한 이름의 다른 제품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사이트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싸구려 짝퉁 브랜드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AS나 보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나 부품을 구입할 때 보증 기간에 대해 잘못 알려주거나 AS 조건을 고의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직구 상품이라 AS가 어려워요 라던가 보증은 되는데 배송비는 고객 부담이에요 라던가 정품 보증서나 영수증이 없으면 AS 못 받는다는 식으로 고객이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정상적인 AS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고객이 이걸 몰라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프레임 크랙이나 페인트 벗겨짐 같은 경우 본사에서는 정상적으로 교환해 주는데도 고객 과실이라고 우기는 일부 매장들이
매장들이 있어요. 또한 AS 접수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고객이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본사에 직접 연락해 보세요 라든지 증거 서류를 더 준비해 오세요 라든 식으로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세트 구성이나 패키지 상품의 함정입니다. 일견 저렴해 보이는 세트 상품이나 패키지를 자주 권하는 일부 매장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이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와 헬멧, 장갑, 라이트 세트라고 해서 50만원 정도 할인해 준다고 하면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 각각 따로 사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특히 포함된 액세서리들이 품질이 낮은 짝퉁이나 저가품인 경우도 있고요. 세트 구성품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실제 가치는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프리미엄 세트라며 100만원에 판매하는데 실제로는 자전거 70만원에 헬멧 5만원, 장갑 2만원, 라이트 2만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객은 20만원 정도 할인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상가에 사는 거죠. 특히 한정판 세트라든지 특별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긴박함을 조성해서 충동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거짓 재고 보유나 주문 지연입니다. 이 모델은 지금 재고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더 비싼 모델을 권하거나 일부러 주문을 늦게 넣어서 고객이 서둘러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고가 있거나 당일 주문 가능한데도 고객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더 비싼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가격은 오늘까지만이라는 식으로 허위 프로모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본 사례로는 고객이 특정 모델을 문의했을 때 재고가 없어서 2주 정도 걸려요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고객이 같은 모델을 문의하자 오늘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었다면 첫 번째 고객은 할인을 요구했고 두 번째 고객은 정가로 사려고 했다는 점이었죠. 여덟 번째는 중고품을 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기인데요. 전시용으로 사용했거나 반품된 제품을 새 것인 것 마냥 판매하는 일부 매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 한두 번 타본 것과 완전 새 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고객이 반품한 자전거를 깨끗이 정비해서 다시 신품으로 판매하는 매장들도 있었어요. 포장도 완벽하게 해서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전시용 자전거도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품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객 정보와 구매 이력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자전거 매장에서는 고객이 언제 부품을 교체했는지 상세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악덕 매장은 이 정보를 악용해서 바가지를 씌웁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체인을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체인 교체 주기가 6개월이니 이제 바꾸실 때 됐다라면서 아직 멀쩡한 체인도 교체하라고 권하는 거죠. 실제로는 사용 빈도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도 기계적으로 시간만으로 판단하는 척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합니다. 또한 이 고객은 비싼 부품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내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더 비싼 제품만 추천을 하거나 반대로 까다로운 고객이라고 표시를 해서 서비스를 대충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정비 상담을 할 때 고객의 연봉이나 직업을 슬쩍 물어보고 견적을 조정하는 일부 매장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좋은 부품 쓰셔야죠 라면서 고급 부품만 추천하는 식이죠. 또한 가족 구성원 정보를 파악해서 아드님도 자전거 타시죠? 같이 정비하면서 할인해 드릴게요 라며 동시에 여러 대 자전거 정비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건 언뜻 보면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기가 될 수밖에 없죠. 열 번째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이용한 건의 남용입니다. 일부 악덕 자전거 매장 직원들은 자전거 정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고객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초보 고객들한테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서 마치 고객이 무지한 것처럼 만들어 자신들의 말을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이 드레일러는 텐션이 맞지 않으면 스프라켓에 무조건 물이 가요. 케이블에 스크래치가 가면 기어 변속감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설명하면 일반 고객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죠. 제가 본 사례로는 체인 청소만 하러 갔는데 체인 링크가 마모됐다고 하고 허브 그리스도 다 날아갔다면서 이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인 마모 수준이었는데도 전문 용어로 포장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거죠. 또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을 벽에 걸어놓고 저는 어디 협회 인증 정비사입니다 라면서 권위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취득 가능한 자격증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협회나 자격증을 만들어내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권위 남용은 특히 여성 고객이나 어르신 고객들에게 더 자주 사용되는 비윤리적인 수법이에요. 그럼 이런 바가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전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입하려는 자전거나 부품의 적정 가격을 여러 곳에서 알아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자전거 동호회에서 후기를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의 경험담이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지 의심을 해보세요. 매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권하는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비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과도한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 보세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매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변 자전거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편판이 좋은 매장을 추천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격을 명확히 공시하고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
보여주는 매장을 선택하세요. 정비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거나 부품 교체를 할 때 원래 부품을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정비나 부품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과도한 요구나 불필요한 권유는 거부할 수 있어요. 특히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정비 강습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체험해보면 어떤 작업이 쉽고 어려운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장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싸게 사려고만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매장과 오랜 관계를 맺는 게 결국 더 견제적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매장이라면 고객 자전거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전만 필요한 정비만 권할 거예요. 또한 부품 교체 시기도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매장에서 바가지 쓰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충분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자전거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다른 바가지 사례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실제로 겪으신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